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얼굴들 또 보네요. 네. 자,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효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를 3번을 할 겁니다. 하나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4주에 걸쳐서 기출문제풀이를 이제 할 거고요. 이거 끝나고 한 1주 정도 쉰 다음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이거 역시 4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형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꼭 물어보세요. 이런 걸 다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기출문제 풀이는 내가 이론한 지 별로 안 됐다. 한 번도 예전에 기출문제를 접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돼. 시작하신 지 별로 안 되신 분들 꼭 하셔야 되고, 내가 하긴 했는데 내가 이론을 잘 정립이 안 됐다. 이런 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까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기출문제하고 이론 정리 해드릴 건데, 기출문제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개년이냐?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온 거냐?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중요하다는 거 생각해서 저 문제를 다 뽑아 본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현실하고 좀 안 맞은 게 있어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수정했나요? 죄송하지만 수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 안 해야 원래 기출문제 원래의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요게 예전엔 이랬구나. 그럼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게 시험 문제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그 변경된 거, 개정된 게 좀 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개정된 게 바로 나온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지났다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라고 그 문제 자체를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지 별로 안 되신 분, 이론이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좀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만 잘하면 국시처럼, 우리 국시처럼 기출문제가 또 나고 그래서 그렇게 되나요? 그 문제를 외울까요? 그렇게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건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나의 굴곡이 있어요. 쉽게 나왔다가 좀 어렵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쉽게 나왔다가 어렵게 나왔다. 이게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같은 교수님이 문제 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이 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각 대학에 문제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대학에 누가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20문제씩 내면 그 문제를 갖고 들어가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거기서 문제를 뽑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시는 교수님이 맨날 똑같은 분이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분이 바쁘시면 또 다른 분이 들어가시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문제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문제 내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뽑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갖고는 한 15, 한 10문제 정도만 맞을까? 그죠? 그리고 그거 맞으면, 저는 그것만 맞으렵니다. 그러면 뭐 합격은 포기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말고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단원별이고, 대부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지방에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럼 단원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서울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 모의고사는 꼭 하세요. 저는 모의고사는 좀 문제를 어렵게 할 거고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지시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한 문제가 정확히 풀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론서에서 접하지 않은 내용들도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모의고사형. 그래서 서울을 노린다면 당연히 모의고사형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좀 잔소리로 끝낼 거고요. 자, 오늘 나눠드릴 유형을 잠깐만 볼게요.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2번부터 쭉 날아가시면 한 4쪽인가 보네요. 4쪽 정도 보시면요. 거의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모 박스가. 요게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정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문제에 대한 해설이고요. 요 박스는 이론을 좀 정립할 겁니다. 물론 가로놓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론을 정립할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 끝나면서 웬 법이 나와요. 의료법 얘기가. 그러니까 의료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혹시 문제 들어갈까봐,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제가 따로 뽑은 겁니다. 의료법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따로 뽑아서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매주 제가 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좀 가져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잔소리 끝내고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풀어 오셨을 거고요. 자, 1번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2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 이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1차, 2차, 3차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뇌졸중 두부 손상 관련 재활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3차. 자, 상담과 관찰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의 조기 발견이라는 것 때문에 2차. 자, 적절한 식사, 운동과 같은 건강한 일상생활 교육이니까 1차. 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니까 1차.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번은 무지무지 쉬운 문제입니다. 자, 2번이요. 요게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복잡한 재반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질병관리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 요즘 뜨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례관리죠. 사례관리.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뭐 마케팅이나 보건사업 기획, 지역사회 조직개발 이거는 좀 아니라고 느끼셔야 돼. 그럼 사례관리가 도대체 어떤 건데요. 자, 유임을 볼게요. 자, 사례관리는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는 솔직히 질병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걸 우리 사례관리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결국 통합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례관리자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크게는 직접적인 서비스, 직접적인 실천이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간접적인 실천, 간접적인 서비스, 이 두 개를 다 해요. 그러면 직접적인 서비스는 뭔데? 대상자에게 지지해주고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인 서비스는 뭐냐면 공식, 비공식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원도 연계시켜줄 뿐더러 그 사례 대상자가 갖고 있는 비공식적인 자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간접적인 서비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이 두 개의 서비스를 다 같이 해주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이게 사례관리입니다. 자, 그럼 사례관리자의 역할 엄청 많아요. 1번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서는 이행자, 상담자, 교육자, 안내자, 협조자, 진행자 엄청 많습니다. 다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간접 서비스 제공자는 아까 말한 연계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중개자, 연결자, 그리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조정자, 옹호자. 되게 많이 나오죠. 옹호자가 간접 서비스 제공일 수도 있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 서비스, 그래서 상담, 교육, 조정, 옹호자.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직접 서비스 제공하고 간접 서비스 제공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관리자 역할에 따른 분류를 크게 4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는 단순형 모형, 두 번째는 기본형, 세 번째는 종합형, 네 번째는 전문관리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단순형은 말 그대로 자원, 서비스를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뭐가 조금 아프대, 그럼 병원과 연결시켜줘. 또는 직업이 필요하대, 그럼 사회복지사랑 연결시켜줘. 이런 걸 우리 단순형 모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기본형이 있어요. 자, 기본형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역사회 기관과 원조 관계를 형성해서 대상자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그리고 개별화된 조언이나 상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까 단순형은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약간 간접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형은 직접 플러스 간접이에요. 그렇죠? 직접 플러스 간접. 자, 그런데 비해서 종합형은 다 해주는 거죠. 종합적으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사례가자는 반드시 전문가여야 된다. 그러니까 연결도 시켜주는데 전문가여야 되고, 물론 직접 서비스도 해줘야 될 수 있고, 완벽한 전문가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와는 별도의 독립된 부서를 설치해서 사례관리 부서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개하는 것이 사례관리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종합형. 자, 그런데 비해서 전문관리형 역시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기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오른쪽 가시면 팀 접근, 팀.
그래서 어느 팀이 있는데, 어느 집단이 있는데 미혼모 집단이야. 그럼 미혼모 집단을 전체적으로 케어해 주는 걸 전문관리형 모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이렇게 나아가겠다. 어떻게? 종합형이나 전문관리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 쪽은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오셔서, 그러니까 2번 같은 건 아주 쉽게 나온 거고,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이요. 자, 이거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이거는 엄청 쉬워야 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답을 물어볼게요. 답 몇 번? 1번이에요. 결핵이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갖고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자, 4번은 지역 주민 참여의 의미. 자, 우리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좋은 점, 뭘까요? 지역 주민이 참여하면 좋은 점. 뭐가 있어요? 주민을 자꾸 참여하게끔 조장하지요? 그 이유는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사업은 성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하려고 하니까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참여의 의미가 뭐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시면 사업 내용을 직접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높아요. 예, 맞습니다. 장점이 해당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지역 주민과 공동 운명체를 강화시켜. 그래서 다른 개발 활동에도 참여 의욕이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국가 사업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의욕이 높여질 수 있다. 이것도 장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보건사업 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 이해 얻을 수 있겠죠. 이것도 장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구나. 4번 보건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공보건의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그러니까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는 단점에 해당되는 거고, 하여튼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이요. 자, 이거 지역사회 간호 과정, 요거 지역사회 간호 과정만 정확히 알아도 몇 문제는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 맨 처음에는 사정, 그 다음이 진단, 또 진단? 맞아요? 진단이 바로 들어가요? 맞아? 뭐예요? 사정, 진단, 그 다음 뭐예요? 계획, 대답을 안 하신다. 그 다음이 수행, 또 평가. 자, 사정 단계는 또 있죠. 이런 거는 기본으로 외우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셔야 제가 외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자료의 수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료의 분석. 그쵸?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건강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건강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간호 문제만을 뽑기 위해서 각종 지침서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호 문제부터가 진단에 들어가죠. 그래서 간호 문제. 그리고 나면 두 번째가 진단. 무슨 진단? 네, 무슨 진단? 오마 진단. 맞죠? 왜 다른 팀인가? 이상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선순위 설정. 대답을 안 하면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기도 해요. 저 얼굴 뭐 묻었어요? 그치? 자, 계획 부분에서는 제일 처음이 목적 설정입니다. 목적 설정. 두 번째 단계는 각종 수단 및 또 활동을 정해야 되겠죠. 간호활동, 간호수단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 번째가 계획 수립, 수행 계획. 진짜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번째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평가 계획. 자, 그리고 수행하고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곳곳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 어떤 게 1차냐, 어떤 게 2차냐,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나왔고요. 자료 분석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자료 분석 단계를 외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4단계 있습니다.
자, 건강 문제에서 간호 문제로 넘어가는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 엄청 많이 나오죠. 특히 오마 진단 엄청 깊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깊게까지 들어갔었던 문제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자, 우선순위는 아까 그렇게 주어진 보기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올 거고요. 자, 목적 설정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목적 설정, 수단, 활동, 목적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경법사, 앞자만 따서 또는 스마트 원칙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수단이나 활동은 타당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이거는 관실관측이었고 이거는 기경법사.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계획, 평가계획. 대부분 문제 쪽은 요게 나왔을 겁니다. 평가계획은 언제 하느냐? 언제 해요? 계획 단계에서 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수행하기 전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고요. 평가는 평가 단계가 또 나왔었습니다. 평가 단계. 그래서 평가 단계를 뭐 화살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먼저 평가 단계에서 할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간호 과정은 시험 문제 곳곳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금연 전문 강사가 대학을 방문해서 개별 금연 교육을 교육을 실시했대요. 어느 단계일까요? 수행 단계. 자, 2번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2개 대학의 흡연율을 타 지역과 비교했대요. 타 지역과 비교한 이유는 문제를 뽑기 위한 거지. 그럼 이건 무슨 단계예요? 사정 단계에서 했겠구나. 사정 단계에서 어느 단계냐면 자료 분석 단계겠죠. 자료 분석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흡연 대학생의 30%가 금연에 성공한다로 목표를 설정했대. 목표를 설정하니까 무슨 단계? 계획 단계. 계획 단계 맨 처음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 금연 성공률은 6주, 12주, 6개월 후에 평가하기로 하였다야.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한 게 아니라 평가 계획을 짠 거죠. 평가 계획이니까 무슨 단계? 계획 단계.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 나오죠? 라논드. 자, 라논드는 건강에 결정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몇 가지로 제시했어요?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4가지 중에서 가장 큰 걸 뭐라고 하셨죠? 생활 습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생물학적 요인, 또 하나가 환경. 제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건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요 4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뭐 때문에 이분을 건강 증진의 원형이라고 칭할까요? 뭐 때문에?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보았다. 예,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 답은 3번이고요. 자, 7번입니다. 오렘 이론 나오네요. 오렘 하면 무슨 이론? 자가간호 이론. 그렇죠? 그러면 자가간호 이론, 이것도 한번 정리할까요? 자가간호 이론 하면은 인간은 자가간호 뭐를 갖고 있다? 요구를 갖고 있다. 이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뭐를 갖고 있다? 자가간호 역량을 갖고 있다. 자, 얘네 둘 간에 갭이 나왔습니다. 이 갭을 뭐라고 해요? 자가간호 결핍 현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럼 이 결핍을 해결해 주는 힘을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하죠? 진짜 이건 좀 심각한데 뭐라고 해요? 이 힘을, 요 결핍을 메꿔주는 힘, 간호역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얘기하기 싫으면 입으로라도 웅얼웅얼 해주세요.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자, 간호역량, 간호사의 힘입니다. 그럼 간호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설계한다 그랬어요? 간호를 설계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간호 설계도 어떻게 있어요? 간호 설계도 모두 3개죠. 하나가 전체적 보상체계, 그 다음에 2번째가 부분적 보상체계, 3번째가 교육적 지지체계, 또 지지적 교육체계 이래도 됩니다. 교육적 지지체계. 그래서 이렇게 설계 도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행을 한다.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자가간호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 1번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가족과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지한다. 우리 원만한 의사소통하면 가족에서 배우는데, 가족 간호할 때 뭐 있었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자, 2번입니다. 당뇨 질환을 가진 노인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자가간호를 수행한다. 아, 이거 자가간호 나오네요. 오랜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치매 노인을 둔 가족이 환경 변화 속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 하나밖에 없는데, 역동적인 평형 상태하면 무조건 체계 이론. 자, 네 번째입니다. 재혼 가족이 새로운 구성원과 변화된 가족 환경에 적응 반응 뭐예요? 로이의 적응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간호 이론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렵게 나옵니다. 자, 8번이요.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맞고, 자, 2013년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2013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기본 방향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유인물 잠깐 볼게요. 얘도 시험 문제가 좀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예전에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부터 있었을까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몇 년부터? 95년부터 건강증진 사업의 대표적인 게 헬스플랜 2020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요게 2013년부터 통합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1번 보시면 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지역 특성 및 지역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거야. 결국 예전에는 국가 주도형 사업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상의 하단식의 사업 방식인데 비해서 이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개선됐다는 거다. 하위 상단식이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자, 기존의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중앙 집중식 하향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게 뭘로 바뀌었냐면 지방 분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 중심이니까 결국 상향식으로 바뀌었고요. 자, 다시 지역 여건에 무방한 사업이었어. 근데 지금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자, 예전에는 산출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성과 중심입니다. 그럼 성과 중심이라는 게 뭔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보건소 내의 사업을 모두 통합 연계를 했습니다. 예전에 전부 다 분절적으로 했거든요. 너는 이 사업, 나는 이 사업. 근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전을 보시면, 자, 1번 보시면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사업 자체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헬스플랜 2020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표가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헬스플랜 2020의 목표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죠? 건강, 수명의 연자, 또 하나가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거. 예,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하여튼 이거를 달성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효율화, 자율화, 책임성.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효율성, 자율성, 책임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연계, 협력, 소통, 활성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문제 봅니다. 자, 1번 보시면 분절적인 단위 사업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 분절이 아니라 통합 서비스. 이거를 효율성. 아까 효율성 있었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정해진 지침에 따른 운영에서 지역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인 운영. 아, 지역의 요건을 고려하는 거. 자율성. 예,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 공통적 건강 문제를 갖는 인구 집단별 모든 주민의 건강관리 사업 형평성 이런 건 없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애 주기별로는 대부분 그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이전의 건강증진 사업의 모토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해진 사업의 물량 관리 위주의 평가에서, 물량 관리 위주의 평가에서 목표 달성 여부의 책임. 이게 뭐냐면 성과 중심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무슨 물건, 뭐 사는데 얼마, 무슨 물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는 그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포커스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과 중심. 이거를 책임성. 그래서 아까 있었던 효율성, 자율성, 책임성 다 나왔습니다. 안 나온 거는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통합건강진 사업은. 왜냐면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요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TTN 이론.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하면은 우리 디귿자로 꺾어지는 거 아실 겁니다. 디귿자로. 제일 처음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 맨 처음에 무슨 단계? 무슨 사회적 진단 단계. 자, 요건 뭐를 발견해내는 거라고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는 단계. 자, 그리고 나면 우선순위 설정해야 되겠죠. 뭐죠? 역학적 진단 단계. 그 우선순위 1순위 문제를 뽑는 겁니다. 자, 이걸 뽑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행위적, 환경적 진단 단계.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이 되는 행위, 원인이 되는 환경을 찾는 거야. 그리고 나면 요 단계 끝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지무지 중요한 네 번째 단계. 뭐예요? 교육적, 지지적 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알아야 돼? 성향 요인, 또 강화 요인, 또 가능 요인, 촉진 요인을 찾아내요. 이 시험 문제는 당연히 여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행정 또는 정책에 대해서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 수행을 합니다. 수행하고 그 다음 단계가 평가죠. 평가도 크게 세 개로 나눈 건 아실 거예요. 무슨 평가? 과정평가, 그리고 영양평가, 그리고 결과평가. 외워두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 요 단계마다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여기, 당연히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그렇게 자주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모형을 이용해서 보건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대요. 자, 지역사회 주민의 고혈압 식이 조절에 대한 지식과 신념, 요게 뭘까요? 지식과 신념. 성향 요인이지, 성향 요인. 성향 요인은 한마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아, 요거를 진단했대. 그럼 당연히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결국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를 생태학적 진단 단계라고도 하는구나. 그래서 얼른 알아두셔야 돼. 답은 1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1999년 세계보건기구 유럽 사무국은 헬스 22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무엇을 강조하며 여기서 또 흔들려. 우리 하나도 안 배운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근데 뭐 격차, 기대 수명의 격차를 최소 30% 줄이고 그래도 잘 모르겠어. 두 번째 점땡이가 힌트죠. 자, 우리나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 수명의 연장 또 뭐 건강 형평성 제고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가 힌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 얘도 시험 문제 좀 제법 나오는 애죠.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 하면 꼭 생각나는 거. 건강 신념 모형도 생각나셔야 돼. 근데 건강증진 모형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구분해서 외우시라 했죠. 자, 구분해서. 어차피 이론도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좀 정리합시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계속 구분해서 외워라. 근데 왼쪽에는 별거 없다. 그러니까 잘 신경 쓰지 마시고 가운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지각된 유익성, 또 지각된 장애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 효능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즉각적, 갈등적 요구, 또 즉각적, 갈등적 선호성. 요것만이라도 좀 외워주시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요 가운데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혹시 가운데 제목 아세요? 가운데 제목? 네? 이거 제목 자체가 이렇게 보기 중에 나온 데 있었거든요.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 있었습니다. 외우세요. 요거 제목입니다. 행위와 관련된 인지와 감정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이게 떨렁 나오면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가운데를 총틀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팬더의 그 건강지진 모형을 이용해서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의 중대로 옳지 않은 거. 자, 자기효능감 증진시킨다 있었죠? 자기효능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의 이점을 설명한다. 있었습니다. 유익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건강 위협을 통해 대상자를 동기화한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었죠. 그러면 공부하신 분은 아닐 거야. 건강 위협하면 무슨 모형 생각나세요? 예? 건강 신념 모형. 건강 신념 모형에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두 개를 묶어서 건강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이건 건강 신념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대상자 가족들이 대상자를 지지하도록 한다. 우리 이거 혹시 인간 상호 간의 영향이라고 기억하시죠? 어디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12번입니다. 스와트 분석. 시험 문제 계속 나오죠. 몇 년 계속 나오죠. 그래서 계속 나올 것 같아. 처음에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다가 점점 어렵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 자, 요번에 나온 걸 겁니다. 자, 스와트의 전략. 그런데 딱 보자마자 금방 답이 나와야 돼. 왜냐면 공격적 전략이라고 말이 나와 있거든요. 공격적 전략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그건 SO 전략. 자, 혹시라도 이제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물어봐요. 우리 책에는 다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차별화 전략 어디 있어요? 차별화 전략. ST예요. ST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위협이 왔을 때 우리 조직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차별화시키는 거지. 자, 그럼 이 중에서 방어적 전략 뭐예요? 가장 상태가 안 좋아. 방어적 전략. 그냥 사람만 남자. 요게 WT 전략. 이게 방어적 전략이고, 요게 집중화 철수 전략이에요. 집중화 철수 전략. 우리 책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돼. 지금처럼 안 될 것 같아. 방향 전환 전략. 이게 WO 전략입니다. 방향 전환 전략. 그래서 우리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조직의 약점을 이제 수정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꾸만 기억하셔야 돼. 이제 공격적 전략 나왔으니까 이게 또 다른 말로 슬슬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말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은 뭐예요?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 이게 SO입니다. 그러면 약점 극복 전략은? 약점 극복. 약점을 극복하는 거. WO입니다. 그 다음이 서비스 표준화 전략은요. 그냥 기존 것만 그냥 해주자. 지금 목숨만 살아야 되니까. 이게 WT 전략. WT 전략. 자, 어떻게든 무슨 말을 바꾸든지 답은 쓸 수 있게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예, 답은 1번이고요. 자, 13번입니다. 본인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대상자에게 뭐예요? 지각된 민감성이 낮은 거죠. 그렇죠? 대상자에게 높은 결핵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자, 정보를 제공하니까 요것 때문에 예방 행동을 증진시켰어. 그럼 요게 뭐예요? 행동의 계기가 되는 거죠. 나올 거 다 나왔죠. 답은 건강 신념 모형이 되는구나.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우리 그거 인파워먼트 이론은 그냥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거는 여러분 간호관리에서 인파워먼트 리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합리적 행동 이론은 우리 배우셨을 거고 건강진지 모형 당연히 배우셨을 거고요. 예, 답은 1번. 자, 14번입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화 단계 이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TTM 이론. 그렇죠? TTM 이론.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자, 우리 TTM 이론도 한번 정리할까요? TTM 이론. 맨 처음은 무슨 단계? 인식 전 단계. 그 다음은 인식 단계. 자, 그 다음은 준비 단계. 그 다음이 실행 단계, 수행 단계. 그 다음이 유지 단계. 자,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인식 전 단계는 몇 개월 이내에 인식을 아직 못하는 거야. 몇 개월 이내에 그 행위를 하지 않아. 6개월 이내는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6개월 이후나 간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는 행동 변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이거는 6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 의지가 있는 단계. 자, 그리고 준비 단계는 1개월 이내에 행동 변화 의지가 있는 단계. 자, 실행은 실행된 지 6개월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얘는 6개월이 넘어갔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건교육 인식 전 단계를 뭐라 그랬어요?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심각성,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는 장점에 대해서 해야 돼.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준비 단계는 그냥 도와주면 되겠죠. 이때 뭐를 한다고요? 서약서를 쓰게끔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실행 단계 뭐 도와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지 단계는 아예 협조자를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금연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지 4개월 됐대요. 6개월은 아직 안 됐지. 그러니까 답은 3번 행동 단계가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행동 단계입니다. 자, 15번이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또 나왔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단계,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에서 수집해야 될 성향 요인. 자, 성향 요인입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그러면 이 중에서 3번은 뭐예요? 행위를 촉진하는 학습자의 기술, 촉진 요인. 다른 말로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번은요. 자원이요. 자원. 이것도 가능 요인 또는 촉진 요인.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프리시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번째 단계, 교육적, 생태학적 진단 단계에서 제시한 건강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항목이 바르게 짝져진 거. 자, 1번. 자, 사회적 지지 뭐예요? 사회적 지지. 강화 요인이지. 강화 요인, 조정 요인이 아니라 친구, 동료의 영향, 당연히 강화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의료,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 자원이니까 촉진 요인, 가능 요인을 얘기를 해요. 건강에 대한 신념과 자기효능감, 성향 요인 맞네. 그럼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자, 17번입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특징. 이것도 요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건강도시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선으로 해결이 되려나? 일단 모른다면. 건강도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뭐 괜찮아요. 모든 시민의 기본 욕구 충족 노력. 뭐 괜찮을 것 같아.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 괜찮을 것 같고요.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치료 서비스의 보장. 몰라도 답은 쓸 것 같긴 해요. 답은 4번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볼게요. 유인물. 자, 건강도시는요, WHO 2004년에 제시를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를 한 거고요.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자,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야. 그냥 이미 다 된 게 아니라 노력해가는 거를 건강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서울도 건강도시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 왜?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결국 이거 건강도시를 왜 만들었느냐?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 어떤 목적이냐면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혹시 이 목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응? 언제 들어봤어요?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에서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거기에 2000년이라는 말이 싹 빠지고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건강도시를 이제 열은 겁니다. 역사 1984년에 캐나다의 건강의료를 넘어서가 처음이었고요. 87년에는 건강도시가 출범이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87년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오타와 회의가 언젠지는 아세요? 캐나다 86년이죠. 그리고 87년에 건강도시가 출범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해에. 88년에는 이제 아테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쭉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건강도시의 역사 보시면 우리나라는 창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립 회원도시로 가입을 했고요. 2004년에. 그리고 원주가 이제 WHO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가 들어갔고 우리 서울도 이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시험 문제가 요 네 번째가 나온 거죠. 건강도시의 조건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치? 거기 1번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 요게 이제 보기에 가번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개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요게 나죠.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요게 이제 나온 거고요. 이게 답번이에요, 답번. 건강과 복지에 대한 시민 참여. 이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 등의 충족. 요게 나번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치료 서비스의 최적화. 요게 라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기도 그렇고 결국 17번은 내가 알았어도 그냥 찍어야 되고 몰라서도 찍어야 되고 항상 처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어렵게 디테일하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반가로 3번에 건강도시의 지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자, 만족도 일단 나옵니다. 삶의 만족도. 식중독 사례, 교통사고 건수, 그 다음에 천식입니다. 천식이 대부분 알레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천식으로 인한 어린이의 외래치료 아니야 입원 치료 건수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수, 자전거 도로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뜬금없이 자전거 도로 막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기억 나실 겁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수도 나오고요. 주치의가 있는 가정의 비율도 나옵니다. 그리고 편부모 가정 비율도 나와요. 이게 건강도시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시 오세요. 자, 18번입니다. 스와트 분석 또 나오네요. 자, 스와트 분석의 전략 수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냐. 자, SO 전략은 사업 구조, 영역,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맞죠? 아까 SO가 시장 점유율 확장 전략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2번 ST입니다. 자, 신기술을 개발, 새로운 대상자를 개발하는 방향. 이거 아까 뭐라 했어요? 차별화 전략. 예, 맞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WO. 자, 기존 사업의 철수. 기존 사업을 철수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예? 그게 집중화 철수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WT 전략이겠지. WT 전략. 기존 사업의 철수는. 자, 그런데 신사업의 개발, 확산 방향으로 수립한다. 신사업을 개발하고 신사업을 확산하는 거래. 이게 뭐예요? 방향 전환 전략이죠. 방향 전환 전략이니까 WO. 아, 뒷부분은 맞았구나. 앞에 부분이 틀렸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WT는 사업의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점점 어렵게 나오는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19번이에요. 보건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절주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구조, 과정, 결과 평가로 한다면, 아, 이것도 쉬운 거다. 과정 평가에 해당되는 거. 자, 절주 프로그램의 참여율 파악. 이게 뭐예요? 과정이죠. 참여율을 보는 건 과정입니다.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그러면 2번 고위험 음주율 변화 비교 하니까 이거는 결과 평가. 자, 세 번째입니다. 음주와 건강에 대한 지식의 변화 비교.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 평가. 자, 네 번째, 절주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결과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0번 되게 쉬운 문제죠. 향우회가 뭔지 또 모르시는 분이 있나? 예? 아실 거예요. 향우회 같은, 그러니까 이거 고양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속 공동체 같은 거지. 소속 공동체는 감정적 지역사에 속하겠구나. 답은 4번이고요. 자, 이 중에서 저는 기능적 지역사에 좀 물어볼까요? 기능적 지역사에 몇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기능적? 2가지. 뭐예요?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 21번이요. 자, 적응이론 나옵니다. 적응이론. 적응이론 하면은 혹시 이것도 정리하고 할까요? 이따가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합시다. 적응이론 하면은 맨 처음이 뭐가 나와요? 자극. 그렇죠? 자극의 종류는 3개인데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왔죠? 뭐예요? 초점 자극. 행동과 관련된 거. 연관 자극. 그렇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없는, 관찰이 불가능한 잔여 자극 있었습니다. 요 3개의 자극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대처 기전을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대처 기전은 2개가 있죠. 하나가 인지 기전, 또 하나가 조절 기전. 그래서 자동 조절되는 게 이거였었습니다. 우리 생각 아르마리가 바뀌는 게 인지 기전. 요게 대처 기전을 작용해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적응 양상을 보인다. 이게 표현했었습니다. 적응 양상에는 여러 가지 있었었고요. 그러면 요 적응 양상을 보고 아, 적응이다 또는 비효율적 반응이다라고 누가 판단한다 그랬어요? 간호사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간호하고 이거를 간호하고, 그쵸? 그래서
적응하게끔 도와주는 거를 적응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적응 이론에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뭐 자극을. 자, A씨의 상황에서 잔여 자극이네. 잔여 자극이니까 관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무슨 자극? 초점 자극. 이게 초점 자극입니다. 자, A씨는 당뇨식의 유익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 관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잔여 자극이겠구나. 답은 2번이고요. 자, A씨는 혈당 측정의 근심으로 불면증을 호소하는데 잠을 못 자는데 관찰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연간 자극. 자, A씨는 장기간의 투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호소하는 거 관찰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연간 자극.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로 이론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22번 역사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얘기는 외울 건 다 외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연도해도 그렇게 간호관리 우리 국시 배웠을 때 간호관리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역사가요. 딱 나올 것만 나오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외우신 분 있으니까 들어갈게요. 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거 몇 년? 95년. 네, 90년이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2번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시행됐던 보건간호 사업이 자, 몇 년에 보건소법이 되면서 62년에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아, 이걸 56년이라고 해도 되나? 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된 거? 네? 우리 보건간호사업 하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보건사업 하면? 보건간호사업. 45년부터 80년까지.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56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실질적인 보건소의 설치가 몇 년이라 했어요? 제가. 보건소에 처음 세워진 게 몇 년이었어? 보건소가 처음 세워진 거. 46년에 모범보건소가 처음 세워졌고요. 이때는 법 없이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법을 만든 거는 이로부터 10년 전 56년에 보건소법이 제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랴부랴 만든 법이 엉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전면 수정한 게 62년. 그래서 62년에는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보건소의 설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2년으로 하는 게 좋아요. 56년보다는. 62년에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거죠. 전국적인 차원이라는 말 때문에 개정된 걸 쓰실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틀렸습니다. 자, 3번이요. 국민 의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이 시행된 거 몇 년? 77년. 그럼 89년은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 문을 열은 거죠. 하여튼 3번 틀렸고요. 자, 85년 군단위 보건소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사업 기억하시죠? 85년.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구나. 여기 나와 있는 연도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보기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오마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번에 나온 건데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것을 고르라니까 이게 헷갈리나 봐. 자, 7개의 서로 다른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축의 조합으로 간호진단 및 간호결과, 간호중재, 진술문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 오마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해. 내가 모르는 게 나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럼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첫째 수준은 5개의 영역으로 환경, 사회, 심리 우리 배우긴 했는데 첫 번째 수준이 환경인 건 아실 겁니다. 환경. 근데 환경이 그러니까 영역이지. 첫 번째 수준이 영역이지. 영역인데 몇 개의 영역이었냐면 4개의 영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사회, 심리, 그 다음이 생리학적 영역, 또 하나가 건강 관련 행위 영역이죠. 그래서 그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렸고 또 5개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자, 20개의 간호 요소와 145개의 가정간호 진단. 이건 대놓고 문제가 나온 거야. 가정간호 진단이니까 뭘까요? 가정간호 분류체계지. 가정간호 분류체계. 그럼 일단 1, 2, 3번 다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 수준은 2가지의 수정인자. 맞죠? 첫 번째가 영역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문제. 세 번째가 수정인자, 네 번째가 증상 및 증후.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수준이 수정인자고 수정인자는 두 가지였는데 이게 문제의 심각도 또 하나 대상. 개인에게 일어나느냐, 지역사회에 일어나느냐, 가정에게 일어나느냐 이걸로 구분되어 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론에서 배우셨을 때 진단, 간호진단의 종류를 모두 몇 가지를 가르쳐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4가지를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난다 진단. 이거 병원에서 많이 쓰셨을 겁니다. 두 번째가 오마 진단. 그렇죠? 세 번째가 국제간호실무. 정확히 뭘까? ICMP거든요. ICMP. 그래서 국제간호실무.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ICMP.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정간호 분류체계. 가정간호 분류체계. 그래서 크게 4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고 간호진단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난다 진단은 당연히 병원에서 하는 거고, 오마가 우리 지역사에서 하는 거고, 자, 가정간호 분류체계는 가정간호할 때 쓴, 가정간호할 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랑 좀 거리가 있는 거고요.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는 뭐냐면, 전체적인 국제에서 이게 진단을 딱 내렸어. 그러니까 의사들의 진단은 고혈압, 당뇨. 이거 국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진단을 내렸고, 이거를 각 나라에 맞게끔 수정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수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진단을 내려왔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수정하는 중.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국제간호실무 분류 체계고요. 그래서 1번이 국제간호실무 분류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1번이. 그리고 3번은 아까 말한 가정간호 분류 체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만 쉬셨다가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